아마 10분 중 7, 8분은 수채화 시작할 때 무조건 72색 물감 세트에 붓도 종류별로 쫙 사놓고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많은 도구들 진짜 다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그리고 싶은 스타일도 다른데 왜 다 똑같은 거창한 세트부터 살까요? 오늘은요, 수채화 초보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세팅을 보여드리면서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려드리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부터 지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 필요한 도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물감, 붓세자루, 물통, 종이 세팅을 보시고 나한테 딱 맞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90%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 거창한 물감 세트를 샀다면 무슨 색부터 칠해야 할까요? 복잡한 색상표가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내 손에 딱 맞는 붓으로 가볍게 물감을 발라보면서 붓의 끝부분부터 가장 깊게 눌렀을 때 얼마나 넓은 폭으로 나오고 색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감각을 익혀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수채화 기본 재료는 정말 딱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채화 물감 24색. 보통 무난하게 신한거 사용하시면 아주 비싸지도 아주 저렴하지도 않으면서 수준 높은 그림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팔레트. 물감 색상보다 많은 칸으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붓 세자루. 붓은 아무래도 너무 저렴한 붓을 사용하면 금방 망가지고 갈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화홍붓을 많이 사용하고요. 8호, 12호, 16호 세자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세트로 사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가로 낱자루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물통은 집에서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빨 나간 밥그릇 사용하셔도 되고요. 간단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자바라 형식의 부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이런 물통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종이인데요. 수채화의 스케치북이나 종이는 300g 이상을 추천드리지만 처음 수채화를 접한 분들은 조금 얇은 스케치북에 연습하고 두 번째 스케치북을 사실 때 두꺼운 300g 이상 스케치북 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게 끝입니다. 처음 보시면 이걸로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구가 많아질수록 연습은 줄어들고 고민만 늘어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물감부터 세팅해 볼게요. 오늘은 24색 기준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물감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아무렇게나 채우는 게 아니라 순서를 잡는 거예요. 보통은 흰색, 노란 계열, 주황, 빨강, 보라, 파랑, 초록, 갈색, 검정 이렇게 색상원 순서대로 쭉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색을 찾기도 쉽고 섞을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물감을 빈칸 없이 꽉 채우시면 안 됩니다. 물감이 24색이면 팔레트는 물감 개수보다 칸이 많은 게 좋습니다. 빈 공간을 남겨주시면 좋은 게 그 공간이 섞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물감 낯색을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수채화는요, 물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섞어서 쓰게 됩니다. 섞어 쓰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두면 나중에 편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는 섞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비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물감을 다 짜셨다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전부 발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각 색을 하나씩 붓에 물을 묻혀서 가볍게 발라보세요. 이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색은 생각보다 탁하네. 이건 물을 많이 섞으니까 되게 맑아지는구나. 이 색은 다른 색이랑 섞으면 예쁘겠다. 이런 느낌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24색이라도 모든 색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색은 단독으로 예쁘고 어떤 색은 섞었을 때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색이 많다가 아니라 이 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보면요, 색을 그냥 보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간단하게 섞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랑이랑 파랑을 살짝 섞어보고, 빨강이랑 파랑도 섞어보고, 이렇게 몇 가지만 해보셔도 금방 느껴지실 거예요. 같은 파랑인데도 섞으면 색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채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색 개수가 아니라 색 조합을 이해하는 감각입니다. 이걸 초반에 한 번만 제대로 잡아두시면 나중에 물감이 늘어나도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물감은 색상 순서대로 정리하고 팔레트 끝에 공간을 꼭 남겨두고 모든 색을 직접 발라보고 간단하게라도 섞어보는 거, 이 네 가지만 해보셔도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물감 감각을 어느 정도 보셨다면 다음은 붓입니다. 오늘은 딱 세 자루만 사용할게요. 붓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붓이 많으면 각 붓의 특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계속 바꿔쓰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딱 세 자루로 충분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붓은 8호, 12호, 16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수채화에서 붓은 선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면을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먼저 중간 붓 하나 드시고요, 물을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색을 살짝 찍어서 종이에 올려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붓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붓 끝으로 그리면 얇은 선이고요, 살짝 눌러주면 중간 두께, 꾹 눌러주면 넓은 면, 이렇게 하나의 붓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먼저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연습이 하나 있는데요, 종이에다가 지금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긋는데 처음에는 붓 끝만 대고 시작해서 점점 눌러서 두껍게 만들고 다시 힘을 빼면서 얇게 끝내보세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붓 하나로 이런 두께가 나오고 색의 농도는 이렇게 나오네, 이 감각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림 그릴 때 붓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압력으로 조절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은 물 조절입니다. 같은 붓, 같은 색이어도 물을 얼마나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물을 많이 머금으면 부드럽게 번지고 물을 적게 쓰면 더 또렷하게 표현돼요. 물의 양을 조절해 보면서 선을 그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초보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요, 붓에 물을 얼마나 머금고 시작하느냐, 이게 그림 퀄리티를 크게 좌우합니다. 붓이 너무 마르면 색이 끊기고 거칠어지고 너무 젖어 있으면 컨트롤이 안 되고 번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적당히 촉촉한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말로 설명보다 직접 해보셔야 감이 옵니다. 정리해보면 붓은 세 자루면 충분하고 하나의 붓으로 다양한 두께를 만들고 물의 양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는 걸 익히고 붓 상태를 컨트롤하는 연습, 이 네 가지만 잡으시면 이미 초보 단계는 거의 벗어난 겁니다. 정말 최소한의 재료로 수채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같이 해봤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비싼 도구나 많은 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감은 어떻게 섞는지, 붓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물은 어떻게 다루는지, 이 세 가지만 잡으셔도 그림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도구를 줄일수록 더 빨리 늘어요. 왜냐하면 선택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습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해보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그림의 기초 연습입니다. 그림 기초 연습의 꿀팁은 따로 담아놓은 영상을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끝나고 꼭 이어서 보시면서 같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진짜 실력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